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패스트커밋으로 새로운 계정, 그러니까 호스팅을 하나 결제를 했고요. 추가를 했습니다. 제고를 했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서버 이전이든 아니면은 이제 계정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을 한번 어차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하는 거를 보십시오. 그냥 옆에서. 그럼 먼저 제가 지금 할 거는 뭐냐, 제 도메인 중에서 hostingkiller.com이 사실은 어디 갔지? 지금 현재 아마 여기 이쪽 서버요? 여기인가 여기에 있어요. 있는데 이걸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이거를 얘 서버를 하나 더 서버라고 말할게요. 호스팅이라고 할까요? 호스팅을 하나 이제 추가를 했어요. 여기 엑스트라로 해서 1년으로만 끊었어요. 3개월짜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끊어서 일단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 호스팅 KR이란 호스팅 KR이래. 호스팅 킬러닷컴이 있던 이 원래 얘가 갖고 있던 네임 서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네임 서버를 먼저 바꿔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네임 서버를 새롭게 온 이 서버를 향하도록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 호스팅 킬러가 지금 어디에 도메인이 있는지를 검색을 먼저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등록 기간이 여기 레지스트라, 영어로 레지스트라가 등록 기간인데 등록 기간이 네임치프더라고요. 그래서 네임치프에 가서 네임치프 맞죠? 네임치프에 가서 호스팅 킬러에 이제 네임 서버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 해놓고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스팅에 있는 컨트롤 패널 C 패널로 가서 도메인 메뉴에 가서 호스팅 킬러를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아시죠? new create new 도메인 한 다음에 여기다가 호스팅 킬러를 쓰고 여기다가 호스팅 킬러닷컴을 쓰고 이미 있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쓰고 어쨌든 간에 요거 체크 표시를 풀고 서밋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가 돼요. 여기 추가됐죠. 그리고 다음 작업할 것들도 저는 이거예요. 다음 작업할 애들도 얘는 말 그대로 같은 패스트 코밋 안에 호스팅 킬러 같은 경우는 패스트 코밋 안에 있는 A라는 호스팅 계정에서 B라는 새롭게 지금 조금 전에 만든 호스팅 계정 옮길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아예 처음부터 백업 받아놓은 걸 여기다가 설치를 할 거거든요. 새로운 데다가 지금 서버가 세 번째라서 얘가 그럼 얘는 hyper seo tools.com 이거는 아예 여기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작업을 했어요. 먼저 얘가 도메인이 어딘지 보고 얘는 사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브에 가서 여기 있죠. 사브에 가서 여기 지금 네임 서버를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러면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네임 서버를 바꾸고 정리하겠습니다. 작업할 도메인, 내가 사용할 도메인, 이전을 하든 새롭게 설치를 하든 도메인을 먼저 첫째는 뭘 해야 된다? 네임 서버를 바꿔라. 네임 서버를 바꾸고 그럼 네임 서버를 바꾼 다음에 그 서버에 있는 C 패널로 가서 도메인을 추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되냐?
네임 서버가 잘 올라오고 있는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DNS 체커에 가서 예를 들어 호스팅 킬러를 검색을 했더니 이게 제 서버의 IP 주소거든요. IP 주소가 다 올라왔어요.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작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c패널로 가서 도메인을 연결했죠. 그 다음에 도메인 연결됐고 도메인 추가를 했고 도메인이 이 서버의 네임 서버, 그러니까 위치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임 서버도 DNS도 업데이트가 됐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워드프레스를 까는 거죠. 워드프레스 깔 때는 이걸 눌러서 WP 툴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인스톨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도메인, 아까 호스팅 킬러에서 호스팅 킬러 누른 다음에 인스톨을 눌러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깔았습니다. 깔았어요. 이렇게 깔았어요. 그럼 이제 로그인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정상적으로 이제 DNS 업데이트가 다 됐다고 하면은 이 로그인이 될 거예요. 들어왔죠. 호스팅 킬러.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플러그인을 제가 사용하는 플러그인을 깔고 제가 지웁니다. 이거는 델린지 뭔지 걔는 지우고 속도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플러그인은 제가 이용하는 플러그인이 이겁니다. 한 다음에 여기다 임포트 백업 받아놓은 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얘가 1기가가 좀 넘더라고요. 호스팅 킬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또 주저리 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워드프레스를 백업하고 그 다음에 서버를 이전하고 사이트를 이전을 정말 지금 한 수십 개를 하고 있는 중인데 딱 하나의 플러그가 이용하고 있어요. 저기 보이는 이 플러그입니다. 올인원 WP 마이그레이션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용하고 있는 지금 좀 전에 2개 올렸잖아요. 하나는 기본이고 하나는 유료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유료 플러그인이고 뭐 구매를 하시든 알아서 이렇게 습득을 하시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데 한 번도 뻥난 적이 없고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쉬워요. 지금 운용하는 사이트에서 이 2개를 깐 다음에 지금 저는 임포트를 했잖아요. 갖고 오는 거죠. 말 그대로 엑스포트 여기 있죠. 엑스포트 이제 뭐 밖으로 꺼내기, 이게 저장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백업 받기입니다. 백업 받기를 해서 파일로 백업을 받아 놓은 다음에 그럼 저는 이렇게 지금 백업을 이렇게 지금 일부를 여기다 해놨는데 워드프레스만 이 파일입니다. 이렇게 백업을 쭉 받아놨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호스팅 킬러 같은 경우는 1기가가 좀 넘습니다. 이렇게 받아 놓은 다음에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옮길 거니까 받아 놓은 다음에 새롭게 지금처럼 새롭게 이사 갈 곳에다가 이제 자리를 만들고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도메인까지 연결했죠. 그런 다음에 접속을 했어요. 워드프레스를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다음에 그러면 빈집이죠.
워드프레스 빈 깡통이에요. 그냥 껍질만 딱 있는 기본 세팅만 되어 있는 곳에다가 또 플러그인을 이 두 개를 또 깔아요. 깐 다음에 이번엔 어떻게 한다? 지금 하는 것처럼 임포트 가져오는 거죠. 백업 해놓은 거를 갖고 불러오는 겁니다. 그대로 통째로 백업했다가 통째로 그대로 팍 덮어 씌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가 백업 받아놓은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세부 설정을 좀 해줘야 된다.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고유주소. 고유주소 있죠. 우리 여기에 설정에 들어가면은 고유주소 설정. 영어로는 퍼머넌트 링크 설정해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게 맞는지 확인을 해줘. 한번 세이브를 시켜서 확인을 해줘야만 이제 그 설정 값이 저장이 새로운 덮어 씌운 곳에서 새로운 이사 온 곳에서 적용이 된다. 이걸 첫째로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마다 설정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는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랭스매스 SEO 툴, 이것도 이제 새롭게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새롭게 접속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새롭게 접속을 해주고, 두 번째로는 저는 구글 사이트 킷을 사용하는데, 사이트 킷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것도 다시 구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복사 뜬 대로 그대로 덮어 씌웠기 때문에 크게 뭐 설정할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끝납니다. 정말 간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네요. 용량이 크잖아요. 호스팅킬러닷컴 같은 경우는 제가 피버에서 호스팅 관련된 순위, 뭐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웹하드 순위 사이트처럼 호스팅 관련된 사이트 순위를 보여주고, 거기서 누군가가 클릭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휴 마케팅에 의해서 수입이 생기는 그런 구조의 해외 어필리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정말 한 1년, 2년 정도를 방치했다가 이번에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언급되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인데, 좀 이제 신경 좀 쓰려고요. 제가 이제 제휴 마케팅을 해외 쪽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푼돈이지만 조금씩 모으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벌처는 조금 까놓았고 좀 관계는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거기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들어왔어요. 수입이 100불 이상은 들어왔고, 두 번째로 지금 패스트 코밋도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한 분당 50불 정도가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도움이 됩니다.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설치를 다 하고 이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펜딩 기간, 왜냐면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은 제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가 장사 속이 아니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 좋아요. 정말로 추천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제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벌처하고 이런 쉐어드 호스트, 그냥 일반 호스팅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벌처 서버라고 부르죠. 벌처는 가상 서버라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집으로 따지면은 단독 주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내가 뭔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쫓아낼 사람 없습니다. 내 집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패스트 코믹 같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호스팅, 이거는 호스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쉐어드 호스팅,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쉐어드 말 그대로 쉐어하는 곳입니다. 집으로 따지자면은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빌라. 건물은 하나 있는데 여러 명이 사는 곳이죠. 여러 명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에티켓이 있어야 되죠. 옆집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도 안 되고 하듯이 좀 눈치 보이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연립주택에서 너무 고성방가를 부르면
쫓겨납니다. 이거를 웹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호스팅 업체, 쉐어드 호스팅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사이트가 갑자기 부하가 생기거나 갑자기 트래픽이 몰리거나 해 갖고 그 서버, 그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피해가 준다 그러면은 쫓겨납니다. 그 호스팅에서도 똑같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신 사이트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이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제 정지가 되든지 뭔가가 페널티가 이제 막 들어올 거예요. 근데 1차, 2차 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 고성방가를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맨날 술 먹고 떠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나가라고 하겠죠. 그럼 똑같이 쉐어드 호스트 같은 경우도 너무 과부하를 일으키면 그분들은 강제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냥 나가란 소리가 아니고 당신은 여기서 있을 인물이 아닙니다. 좀 더 큰 데서 놓으세요. 좀 더 넓은 곳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사 가세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같이 쓰는 데서 방해를 주기 때문에 딴 사람들한테 방해를 주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옮겨야 되죠. 저처럼 저는 이래요. 한 사이트 아까 호스팅을 제가 한 3개를 했잖아요. 하나 더 조금 있으면 이 영상 찍고 하나 더 할 건데 4개를 할 건데 한 호스팅당 한 10개 정도를 10개 정도씩 사이트를 이제 분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호스팅에서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뭐 블로그 제재.kr이라든가 돌진이라든가 이런 그런 블로그 사이트들로만 이제 입주를 시킬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거를 쓸 거예요. 거기 그 작업장 그누보드에 오토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PHP 버전이 높으니까 또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서버를 PHP 7.4 정도로 지금은 다 웬만한 여기에 기본 세팅은 8.2인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7.4 정도로 세팅을 해서 그누보드하고 이제 워드프레스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작업장으로 쓸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영문 영어로 된 사이트 중에서 제가 운영하는 거. 그래서 뭐 아까 지금 여기가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가 호스팅 킬러 같은 경우도 해외 사이트죠. 영어로 된.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사이트가 hyperseotools.com도 제가 SEO 관련된 툴을 이제 도구를 해주는 일반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일반 사이트들만 모아서 두려고 세 번째 호스팅은 쓰려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하나 더 좀 잠시 후에 지금 결제를 해서 하나 추가할 거는 거기는 이제 제가 이제 도메인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일반 블로그 그러니까 블로그를 여러 개를 분양이라기보다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나중에 애드센스를 이렇게 뭐죠? 설치대행 이제 애드센스를 설치대행이 아니고 애드센스를 승인 대행해 주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위한 이제 사이트들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 2, 3, 4로 해서 한 10개씩 정도를 해서 지금 운영을 분배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가 되면은 이제 5번, 6번, 7번으로 계속 만들 생각인데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1번 서버에서 아니 1번은 저 개인적이니까 2번 서버에서 2번 호스팅에서 2번 건물에서 다시 주택에서 이제 부하가 생겨갖고 사이트 전체적으로 느려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만약에 또 하나를 또 만드는 거예요. 10번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분갈을 시켜야 됩니다. 백업을 해서 10번으로 옮기고 백업을 해서 10번 옮기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호스팅 킬러가 1번 서버에 있다가 1번 호스팅에 있다가 지금 3번으로 가듯이 이렇게 백업을 받아서 놨다가 3번에 개설해서 거기로 옮기는 이 작업을 그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가 한 호스팅에 저는 10개지만은 일반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건 한 5개 정도로 그냥 운영하시는 것도 5개까지는 무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좀 사이트가 무거워졌거나 그러면은 이제 분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개 놓고 3개로 옮기든지 메인으로, 그때는 제가 하는 것처럼 이제 약간 구분을 줘서 카테고리처럼 이 2개는 쇼핑에 관련된 뭐 자동 오토 포스팅을 해 놓은 거다.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가 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운영 돌리고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 이거 말고 그냥 애드센스 수익을 위해서 블로그를 몇 개를 한 3개를 더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것들을 분가를 시키는 거죠. 새롭게 분가를 시켜서 백업 받아서 복원시켜서 새로운 서버랑 호스팅에다가 이렇게 해서 늘려가면 됩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말빨이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큰 용량도 잘 되더라고요. 1기가가 됐습니다. 좀 시간 좀 걸립니다, 이것도. 그래서 올렸으니까, 자, proceed를 누르고 조금 더 올리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옮기고 있고, 지금 워드프레스는 아까 말한 대로 저 플러그인 하나로만으로 그냥 뭐 시간이 문제예요. 계속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제 계속 서버라기는 호스팅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제 지금 거의 정해졌어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한 것 같이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워드프레스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누보드라든가 그냥 일반 PHP로 만들어진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걱정인 게 이런 것들이 걱정이죠. hypertools.com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을 좀 안 해도, 이제 사이트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뭘 이용하면 되냐면은,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상품의 설명을 보니까, 이건 자세하게 안 나오네. 잠깐만요. 여기 상품 상세 설명을 보잖아요. 상세 설명을 보면은 이게 중간 거랑 이제 세 번째 거, 여기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프리 웹사이트 트랜스퍼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말 그대로 벌처 서버에 있던 세 개 사이트까지 나는 이쪽으로 이사가 올 거다 했을 때 이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러면은 사이트 수가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호스팅을 가입한 다음에 여기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은 얘네들이 신청할 때 그 대신에 저게 필요해요. 뭐냐면은 제가 하나를 했었어요. 이 크레딧을 하나 썼어요. 여기 이렇게 프리 웹사이트 트랜스퍼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데 뭐가 좀 잘 안 돼갖고 했더니 얘네들이 사이트를 하나를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옮긴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백업을 다 받은 다음에 서버 올려놨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 크레딧을 하나 쓰고 트랜스퍼를 하나 쓰고 아예 설정을 싹 해줬어요. DB를 풀어주고 해줬어. 거의 해준 거랑 마찬가지죠. 이것처럼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크레딧을 쓰면 되는데, 여기 서밋 티켓을 할 때 메뉴에 보면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웹사이트 트랜스퍼라는 여기 티켓을 넣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 누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어느 서버로 갈 건지, 그 다음에 그런 이전, 그러니까 벌처다 그러면 벌처에 있는, 예, C 컨트롤 패널에 있으면 거기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럼 다 주면은 이전에 이사를 살고 있는 곳 정보를 줘야 이 사람들 거길 들어가서 백업도 받고 뭐 필요한 것들도 정보를 얻은 다음에 자기 지금 내가 어디로 이사 갈 건지의 위치를 알려주면은 거기다가 쏙 이삿짐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이 작업을 무료로 3번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죠. 사이트 수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3번을 이걸만 이용해도 됩니다. 알아서 다 옮겨주니까, 이사를 해주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45일 머니백이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45일 동안 45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했었냐면은 처음에 잘 몰라갖고 얘는 이 상품은 1년 좀 싸서 이거는 3년으로 끊고 얘는 1년만 끊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 페이팔로 결제했는데 1년을 끌었더니 페이팔 정기 결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어쩔 수 없나 보다. 2년을 끄면 정기 결제가 아니고 그냥 결제가 되는데 페이팔은 정기 결제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그냥 혹시나 잊어버리면은 그냥 결제가 막 돼버릴 것 같아서 찝찝했었는데, 또 나중에 인보이스를 보니까 그 결제가 끝난 다음 재결제 될 때는 할인된 금액이 아닌, 지금 프로모션을 80%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80% 하니까 이 금액인데 원래 가격은 이만큼 비싼 거잖아요. 이만큼 비싼 가격으로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계속 쓸 건데 혹시나 또 이걸 또 재결제가 될 때 너무 비싸지면은 안 되니 그냥 처음부터 3년을 끊자라고 해갖고 제가 물어봤더니 45일 동안의 페이먼트를 이제 연장하는 거는 처음에 이 결제했던 그 금액으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난번에 영상에 나왔던 4.39달러로 3년을 그냥 결제했어요. 그 추가 2년을 더 한 거죠. 1년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3번 할 수 있다는 사이트 이전을 도와주는 거 3번 있다라는 거 하고 머니백 45일의 개념을 다르게 좀 연장하는데 썼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게 좋냐, 3번째 게 좋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뭐 딴 건 모르겠고요. 일단은 CPU 코어 어베일러블, CPU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컴퓨터도 그렇고 이것도 어차피 서버니까 큰 서버에 이제 CPU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잖아요. 2코어고 4코어고 6코어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 코어가 높은 게 빠르지 않을까. 램도 우리가 컴퓨터로 보면 4기가냐 8기가냐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3기가하고 6기가니까 2배 차이 나니까 뭐 이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 용량은 사실은 뭐 얼마나 준다, 15를 주냐 25냐 30을 주냐 다 쓰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트래픽은 페어 유시지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너무 트래픽이 많이 나오면은 당신을 쫓아낼 수 있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냥 알아서 잘 써라. 이제 말 그대로 연립주택에서 얼마나 조용하게 살아야 돼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뭐 데시벨을, 소음을 요만큼만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봤을 때는 어차피 쉐어드 호스트니까 그냥 알아서 잘 페어, 공평하게 잘 사용하세요 라는 뜻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잘, 누가 좀 많이 쓰면은 여긴 좀 덜 쓰고, 어쨌든 그 서버 자체가, 전체 큰 집 자체가 흔들리지가 않게끔만 써라 이거예요. 피해가 안 가게끔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1달러 정도, 1달러, 지금 1달러 더 3.4. 그죠. 1달러 좀 더 차이 나죠. 1.4? 1.4. 1.4 정도를 더 주고 저는 여기를 그냥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잠깐만요. 오, 성공적으로 갖고 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되면은 고유 주소 구조 조정하기, 이걸 꼭 눌러줘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여러분이 할 때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데, 워드프레스가 며칠 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백업 받으러 온 게 그 업데이트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치하는 거는 최신 버전을 하다 보니까 제 백업본하고 다른 거죠. 백업해놨던 워드프레스 버전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런 DB 업데이트를 하라고 뜨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애죠. 지금은 기존에 있던 거를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엎어놨기 때문에 이 로그인 정보는 그 기존에 호스팅 케어 이전 다른 서버에서 쓰던 그 정보가 여기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정보를 제가 봐야 되니까 잠시 중단하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Z. 자, 그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니까 이렇게 고유 주소를 설정해 놓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반드시 여기 저장하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실패를 했다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됐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설정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사이트 킷도 이렇게 연결이 새롭게 해야 되고요. 여기는 제가 다르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구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이거는 끊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한번 가볼게요. 왔습니다. 왔고 제 서버를 잘 가르치고 있어요. 제 호스팅을. 그렇기 때문에 1번 호스팅에 있다가 3번 호스팅으로 옮긴 게 이렇게 간단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씩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었죠. 이건 성공을 했고, 그러면 피니시 눌러주면 됩니다. 피니시 눌러주면 끝.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아까 어디였죠? 댓글이 뭐 이렇게 많이 달렸대? 이런 스팸성 글이 들어오면은 뭘 해주면 되냐면은 여기에 플러그인 중에서 어딨지?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구나. 얘를 반드시 깔아주면 정말 추천합니다. 얘 까니까 아, 아, 아키스멧 이 안티 스팸 이거 있잖아요. 이거 까니까 정말 거의 스팸이 안 들어와요. 얘가 알아서 잘 막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꼭 깔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런, 얘는 끝났고,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워드프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정을 만든다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메인을 추가를 시켜 놓고요. 추가했죠. 추가를 시켜 놓고 여기 계정에 들어가서 이제 백업을 받은 것을 올리고 일반 이제 압축 풀고 해야 되는 과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워드프레스를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면은 제가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쨌든 간에 제가 가입하고 세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한번 좀 길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